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최근 미국이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했을 때 수십 년을 충성해온 일본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만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철저히 통제해온 핵 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한국에게만 열어주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왜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선택받았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해온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눈물겨운 수준입니다. 일본은 늘 미국의 눈치를 봤습니다. 비싼 무기를 사고 로비를 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원하는 편을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국가 방위 전략 NDS를 발표하면서 모범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누가 선택받을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니면 오랫동안 미국 편을 들어온 일본?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나라는 단 두 나라뿐이었거든요. 전쟁 중인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은 당혹했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왜 일본은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의문입니다. 미국 관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라고.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동맹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정확히 어떻게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명확히 해봅시다. 왜 하필 이 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전쟁 중이고 미국의 핵심 이익이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동북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가깝습니다. 러시아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관료들의 평가는 일관되었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동맹국으로서 정말 필요한 자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맹국이 하는 말만 많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예측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냉정합니다. 일본은 가성비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보세요. 늘 올리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방비 집행은 어땠을까요? 최소한만 해왔습니다. 위적거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패턴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말만 화려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적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신뢰 문제가 있었거든요.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 의지를 늘 불신해왔습니다. 일본의 외교 스타일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겨누는 식이었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격. 이 기억은 미국 내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언젠가 일본이 핵을 가지면 우리를 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신이 지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동북아 전략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수십 년의 충성도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국을 봅시다. 미국의 요구가 없어도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했습니다. 미군 주둔을 요청하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강국입니다. K방위 사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국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요? 전 세계에서 여러 위협에 동시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태평양, 모든 곳에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이 지켜달라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행동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투자할 자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체가 강한 방어력을 갖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정한 진짜 이유입니다. 충성도 때문이 아닙니다. 실력 때문입니다. 책임감 때문입니다.
미국의 짐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미국의 차기 국방장관 내정자인 피트 헤그세스 한 발언을 들어보세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한다면 도와줘야 합니다. 아예 한국 조선소에서 함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닙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미국이 가장 철저히 통제해온 전략자산 중의 전략자산입니다. 핵을 장착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미국의 핵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에게만 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많은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토 국가들, 호주까지도 있는데 이들과의 거래는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함께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한국을 동급의 파트너로 격상시키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지역을 지키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핵실험을 하는데 왜 우리만 멈춰야 하나? 이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핵 정책 전환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분석가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발언의 맥락 속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국 한국에게도 핵 억제력을 주겠다. 왜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봅시다.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해구산을 펼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택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게 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동맹국입니다. 70년 동안 북핵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한국에게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도 핵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한다. 우리도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본도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도체에서 전자산업에서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너희는 안 돼. 우리는 너희를 믿을 수 없어. 왜 그럴까요? 미국 내부에 남아있는 역사적 상흔을 봅시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음 어딘가에는 이런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 한때 우리를 배신했던 것처럼 언젠가 또다시. 이것이 모두 합리적인 불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와 역사, 그리고 감정도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일본의 핵능력은 철저히 묶어두기, 그리고 한국만 파트너로 격상시키기. 이것이 미국이 동북아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변했는가를요. 과거의 한국은 지켜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해구산을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함께 지키겠다는 입장이 됐고 미국이 그 입장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70년 동안 북핵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한국에게 이제 핵 억제력이라는 조커 카드가 손에 들어올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깊습니다. 일본과는 차원을 달리한 신뢰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력과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이제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동맹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북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난 몇 달간 벌어진 국제 관계의 변화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느껴지시나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증명이고 한국의 국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더욱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할지,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